맨하탄 마천루의 건물이 커지면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과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분리되면서 안쪽의 기능들을 바깥쪽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램크라스는 이렇게 건물이 점점 커지면 더 이상 안쪽의 기능이 바깥쪽에 표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안쪽의 일들과 바깥쪽의 일들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내부의 일들과 바깥쪽의 일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로보토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보토미라는 단어는 광기의 뉴욕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램쿠라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의학적인 수술인데요. 이것은 옛날에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썼었던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부분은 뇌 전체의 앞쪽인 전두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놀랍게도 이 뇌 앞쪽의 전두엽을 잘라버리는 수술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수술을 하는 방식이 눈의 바로 위쪽으로 굉장히 긴 바늘처럼 생긴 칼을 집어넣어서 그 칼이 뇌의 앞쪽까지 도달하게 한 다음에 그 뇌의 앞쪽 부분을 절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놀랍게도 이런 시술 방법은 사용됐었다고 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동시에 감정 자체가 굉장히 무뎌지는 현상이 발생됐다고 해요. 이 수술 장면을 실제로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슈퍼맨 맨 오브 스틸을 찍었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이 찍은 영화인데요. 서커 펀치라는 영화를 보시면 실제로 이런 수술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을 뇌의 앞쪽 부분을 절제해내는 수술이다라고 해서 뇌엽 절제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보톰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이런 뇌엽 절제 수술을 뜻하는 건데요. 이게 건축적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전통적인 건물에서 건물의 내부의 기능은 외부에서 읽힐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쪽에 공연장이 있다든지요, 하면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의 일부분이 바깥쪽에 노출이 되면서 이 기울어진 면의 아래쪽은 공연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노출이 되면서 유리로 돼 있고 사람들이 안쪽에 계단이 있고 또 계단을 통해서 또 올라가면 이쪽에는 뭔가 사람들이 대기를 하는 공간이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바깥쪽에서 봤을 때 안쪽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정직한 인면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인데요. 이런 종류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내부의 기능들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다 라고 해서 휴머니스틱 어썸션을 만족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커질 때라는 거죠. 그래서 램크라스는 그런 어떤 한계의 지점을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고,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는 크기의 건물들은 이런 종류의 정직한 파사드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많은 마천루들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램크라스는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표면적과 최적을 갖는 입방체가 점점 커질 때 이 경우에 표면적은 제곱의 비례해서 커지는데 안쪽에 들어있는 최적은 세제곱의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세제곱이 어떤 것의 제곱을 항상 능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에서 안쪽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표현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더 이상 안쪽의 일을 알 수 없는 건물들이 뉴욕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건물의 시초로 울워스 빌딩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을 보셔도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사무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 층을 같이 쓰는 뭔가 다른 기능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약간 인면이 중성적인 느낌이 나죠. 중성적인 그리드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울워스 빌딩은 요새도 가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안쪽이 어떤 종류의 기능인지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뉴욕에는 굉장히 많은데 아스토리아 빌딩, 이 건물은 호텔인데요. 이 건물의 내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바깥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락펠러 센터 역시 그렇고요. 락펠러 센터의 저층부를 보시면은 레이디오 시티라는 것이 쓰여져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출과 일몰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는데 건물의 외부에서 봐서는 이런 대규모의 공연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뉴욕의 마천루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가우디가 뉴욕의 마천루 하나를 설계한 일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서도 역시 바깥쪽에서 보여지는 외부의 파사드로 볼 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게 외부와 내부가 분리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램크라스는 감정을 표현하는 전두엽을 절개해낸 것처럼 건물의 파사드와 내부가 분리됐다라는 뜻에서 로보토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램크라스가 생각하기에 정말 극단적으로 잘 쓰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이는 머레이의 로마 정원이라는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의 상황, 외부에서 절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외부의 파사드를 봤을 때 이 머레이의 로마 정원에서 로보토미가 정확하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원의 설계자는 헨리 얼키스라는 사람이고요. 1913년에 설계가 됐는데 이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면 로마식의 정원을 꾸며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식의 정원이 단순히 그냥 정원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하늘 부분에는 건물의 내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름이 떠가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명을 썼고요. 그리고 하늘과 구름의 어떤 장면들을 전기적인 장치를 통해서 재현을 했대요. 그리고 과거의 수집물들을 통해서 조각상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로마 시대 같은 분위기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지 않나? 그냥 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램크라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건축적인 뇌엽 절제 수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의 자동적인 메트로폴리스적인 실내 장면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는 게 맨하탄에서는 환상적인 것이 실용적인 것들을 대체한다 라고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면들, 뇌엽 절제 수술이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완전히 분리시키고요.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돼 있고 이 프로그램들을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떤 환상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용적인 것들을 넘어서 맨하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이 놀랍게도 램쿠라스가 나중에 직접 작업을 하게 되는 빅리스라는 개념하고도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딜리리어스 뉴욕은 놀라운 게 그냥 맨하탄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것 같은데 램쿠라스가 나중에 설계하게 될 건물이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론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놀라운 책이고요. 이 빅리스는 1995년에 출판되는 스몰 미디엄 라지 X라는 램쿠라스의 작품집 겸 이론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5가지 원칙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보면은 일정한 매스,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면 특정한 건축적인 태도나 그것의 조합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미라는 개념 그리고 에스테틱이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코어 외피가 멀어지면서 더 이상 내부의 기능을 외부에서 반영을 할 수가 없다. 바로 로보토미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대 건축의 정직함, 어니스트 파사드의 휴머니스틱한 기대를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고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건물들은 선과 악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돌입하게 된다라는 말을 써놓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빌리리어스 뉴욕에서 얘기하는 로보토미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현대사회나 현대도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 같은 건물을 외부에서 봤을 때 저 건물 안에 영화관이 있는지 백화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신세계인데요. 역시 건물이 어느 정도 임계 매스 이상이 커지면은 외부에서 내부를 알 수 없고 선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돌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리스, 거대함의 상황이 빌리리어스 뉴욕에서 191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코라스는 직접 그런 거대함의 원칙을 이용해서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죠. 이 로보토미의 상황, 외부와 내부가 읽혀지지 않는 상황은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리드의 상황처럼요. 그리드에서는 하나의 블록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옆에 블록에서 일어나는 일이 연관성이 없어지고 상관이 없어지죠.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보토미의 상황에서도 역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드나 로보토미가 공통적으로 불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블록이나 외부와 내부가 이질적인 상황을 갖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질성이나 분리, 단절, 불연속성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건축이나 도시에서 생각했었던 동질성, 연속성 같은 개념하고 상반되는데 코라스는 이런 개념들이 20세기 건축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런 것을 이미 맨하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맨하탄이 바로 20세기의 로제타 스톤이 되는 게 이미 맨하탄은 20세기 건축의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드나 내부 외부의 단절이나 불연속성이 단면의 상황, 건물 내부의 단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